자, 이번 대선의 최대 변수로 꼽혔던 사전투표 전 단일화 성사 여부. 결국 무산됐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이 마지막 협상을 위해서 어젯밤 한밤중에 국회를 찾아갔습니다. 바로 이준석 후보의 사무실이 있는 곳이죠. 하지만 이준석 후보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천 대표! 네, 저기 이준석 후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네, 확인이 됐어요. 이준석 후보를 만나려고 했는데 여기 맞죠? 의원회관에 있다고 해서 왔는데 방에 문은 열렸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다가 지금도 오지도 않아. 연락이 물론 안 됐는데 전화가 자체가 안 돼요. 기자분들도 안 받았고 이제 본투표 때까지는 노력을 계속해야 되잖아요. 이준석 후보 측은 이렇게 갑자기 찾아온 것에 대해서 좀 불쾌감을 피력하던데 입장이 어떠세요? 불쾌할 게 뭐 있겠습니까? 여기 의원회관에는 그냥 와서 만나는 것 자체가 불쾌할 정도 그런 건 아니라고 해서 왔어요. 김문수 후보는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준석 후보와 만나겠다는 어떤 사전 약속이 없이 무작정 국회로 찾아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단일화를 놓고 펼쳐진 이른바 한밤중의 숨바꼭질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준석 후보는 거듭해서 단일화는 없다고 수차례 밝혔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완주를 하겠다,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가 저렇게 끝까지 접촉을 시도한 것, 이 정도 됐으면 이제 3자 대결에서 잘해볼 방향을 좀 생각해봐야 될 때가 아닐까 싶은데, 저렇게 마지막까지 단일화의 끈을 놓지 않는 모습, 일각에서는 단일화 무산으로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좀 돌릴 수 있는 명분을 쌓는 거 아니냐, 너무 끝까지 단일화에 매달린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 이제 단일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논리 같고요. 그래요? 왜냐하면 아까 지지율을 보시더라도 사실 TK 지역에서는 이전에 한 60% 정도를 앞섰거든요. 50에서 60%.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합치면 그 정도 지지율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전의 지지율을 그러니까 회복할 수 있는 길이고, PK도 마찬가지로 20% 정도의 격차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합치면 그 정도가 나온다는 거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전에 지난 대선에서는 이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뭐 박빙으로 나오지만 이준석 후보하고 단일화가 되게 되면 뭐 표심이 갈린다 하더라도 앞서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는 것이고, 충청도 마찬가지로 지난 대선에 저희가 이겼거든요. 그런데 이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가 되면 마찬가지의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전국의 표심을 볼 때 단일화가 최선이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뭐 수치로 확인되는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단일화가 안 되게 되면 이준석 후보가 반대할 수 있죠. 그건 본인의 정치적인 선택이니까. 근데 안 되게 되면 이제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보면 전통적 지지층을 쏠리게 해놓고, 네.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층을 만약 이제 이준석 후보가 가져간다면, 네. 그건 그것도 뭐 승리 요건은 되지만 사실 그게 여의치가 않잖아요. 네. 따라서 일단 단일화가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라는 것은 이준석 후보도 알고 국민의힘도 압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준석 후보는 본인의 정치적인 미래를 위해서 어떤 설계를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단일화를 거부할 특별한 이유는 찾아보기 어려워요. 아하. 그렇다면 끝까지 본투표일까지 단일화 살아있다. 그래서 어디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김문수 후보가 얼마만큼 간절하게 단일화를 원하는지는 이준석 후보가 제일 잘 알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어제 저 정도까지 찾아왔으면 글쎄요, 어차피 입장을 밝혀온 상황에서 한 번쯤은 얼굴이라도 보고 얘기를 해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 아쉬움이 들기도 하는데, 끝까지 연락도 안 받고 꽁꽁 숨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 아까 들으셨지만 본투표 때까지도 단일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발언을 했어요. 네. 근데 어차피 사전투표 이후에 단일화되면 그 사전투표에 투표된 거는 다 무효화 처리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요? 사실 뭐 사전 투표 전에 단일화가 이루어졌다면 최선의 시나리오였겠죠. 네. 사전 투표율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사전투표는 제도적, 문화적으로 유권자들에게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네. 이번에도 분명 40%에 육박하는 사전투표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본투표 전까지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를 이뤄낸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는 상당히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이준석 후보도 사실 어제 이 김문수 후보가 이런 정도의 진정성을 보였다면 당시에 뭐 국회에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만 전화 정도는 받는 게 같이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의 예의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본인이 완주 의사를 이미 수차례 밝혔고 더 이상 뭐 할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전화 받지 않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는 이 단일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는 건 전 필요했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결국에는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를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준석 후보를 뽑는다는 것이 이른바 준찍명, 이준석 찍으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당선된다라는 인식을 우리 지지자들에게는 확실히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이 정도 진정성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한 책임론은 어떤 특정 정치 세력이 책임론을 부각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 여러분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현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단일화의 불씨가 점점 사그라드는 분위기가 되자 국민의힘은요, 얼마 전부터 최근에 외쳐왔던 이야기죠. 독자 승리론을 다시 띄우고 나섰습니다. 유권자분들이 전략적으로 선택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문수 후보는 계속해서 중도층의 마음을 얻고 또 중도로의 확장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어차피 안 될 로봇이가 어찌할 겁니까? 그러면 이재명이 좋으라고요. 그죠? 이인숙일 찍으면 이재명이 도와주는데 그걸 꼴 못 보잖냐.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개혁신당을 찍는 젊은 유권자가 무엇을 바라겠느냐를 봤을 때 젊은 유권자들은 사표론이나 아니면 전략적 투표론에 대해 가지고 국민의힘이 바라는 방향으로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다. 아까 윤기찬 부위원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막판에 이제 단일화 없이 그냥 자강론으로 간다 치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이준석 후보가 뺏어가거나 아니면 보수 결집으로 그 차이를 김문수 후보가 또 메꾸거나, 그런데 이게 또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여의치는 않다. 뭐 이런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일화에 너무 매달리다가 선거운동 기간 내내 단일화만 외치고 전략이 없었다. 이런 비판이 나오기도 했었죠. 막판에 일단 사표론 그리고 자강론을 들고 나왔는데 이게 남은 5일 동안 얼마만큼의 변수로 작용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